656번, 네, 656번도 잘 만나서 56번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루트 x 더하기 2 곱하기 8 마이너스 3x 이 녀석의 값이 실수래요. 그러면 정수 x의 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얘가 실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보면은 실수가 된다는 건 결국 어떻게? 저 루트 안에 있는 저 덩어리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지?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3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일단 요거들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맞다고 되겠습니다. 일단 얘만 갖다가 정리해보면 x는 너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1분의 8보다 작은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얘만 생각을 한다면 x 정수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가 될 텐데 그지? 그런데 문제는 뭘 거냐라고 봤더니 문제는 지금 얘가 잘 보니까 어때요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저 녀석이 0이 돼버리면 말짱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돼. 네, 분모가 0이 되면 뭐 어떻게 할까요? 무슨 실수? 안 되죠. 그래서 저 녀석 0이 되는 거를 이제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4x 뭐 플러스 3이었다면 만약에 그럼 그때는 뭐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둘 다 안 돼요. 영어로 만들면. 지금은 x 플러스 2밖에 일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만 빼요. 그럼 나머지 더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666번. 666번. 자, 666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플러스 2 마이너스 자연수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은 얘가 지금 약분이라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지?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분모를 유리화해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유리화를 이제 3단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레벨 1짜리, 레벨 2짜리,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레벨 3짜리거든. 레벨 1짜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거 뭐지? 루트 3분의 2. 분모 분자에 그냥 이 친구 곱해버리면 되는 거. 그 다음 레벨 2짜리라고 하면 뭐가 같아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얘는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죠? 뭘 곱했었어야 됐어? 얘를 합쳐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지.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이런 것들을 곱했어야 되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레벨 1, 2고요. 레벨 3짜리가 지금 이런 상황. 뭐야? 3개짜리. 자, 이제 1에서 2로 넘어갈 때는요. 나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추가적인 그게 있었어요. 합천공식이라는 뭔가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에서는 우리가 크게랑 중점적으로 안 다루는 이유가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3개 이상짜리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없잖아. 맞지? 그치? 일단 뭐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결국은 이제 합천공식으로 갖다 할 겁니다. 근데 3개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개를 묶어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마치 하나의 숫자처럼 생각을 할 거야. 2개 묶어서. 그러면 여기 1이랑 루트 2랑 루트 3 있는데 누구 2개를 묶을까? 아무거나 묶어도 돼. 아무거나 상관없어. 몰라고 없으면. 여기. 셋 중에 누구를 줄 걸까? 2개를.
누구 같이 다니는 거니까. 그래,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그냥 하나로 넣는 거야. 그냥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그냥 하나의 숫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A 마이너스 루트 3 같은 느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거라는 거야? A 플러스 루트 4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물론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한번 해보면, 자, 분모는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과 뭘 곱할 거냐?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을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난장판이지 뭐 루트 3에다가 이제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할 때 그지? 이런 상황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분모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모는 자 당연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그죠?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뭘까?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제 A 마이너스 2의 제곱 어느 제곱씩 생각을 해보면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2잖아, 그지? 그러니까 3에다가 주분수에 마이너스 2 루트 2가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1을 제곱한 거야. 그럼 거기다가 빼기 뒤에 거 제곱 루트 3 제곱 3이죠. 그래서 얘도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 위에 것도 우리가 이제 곱할 건데 자 하나하나 그냥 우리가 한 땀 한 땀 다 전개하셔도 괜찮고 그죠? 한 땀 한 땀 전개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얘도 보니까 1은 부호 똑같은데 루트 2랑 루트 3은 부호가 같은데잖아 같이 그지? 그럼 얘도 뭐 내가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요거랑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갖다가 합쳐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다 전개도 되고요. 어쨌든 해보면 이것도 앞에 거 제곱해주면 1, 뒤에 거 제곱해주면은 요거 제곱하니까 여기 이상입니다. 5 마이너스 2루트 6이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될 거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루트 6.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결국 보니까 어떻게 됐어?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6이라고. 이러면 레벨 1짜리로 내려갑니다. 아마 지금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딱 가장 간단하게 나온 상태가 얘네들 놓는 거긴 했거든요. 만약에 다른 거 두 개를 묶었으면 그때는 레벨 2짜리로 갔을 거야. 합쳐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어쨌든 뭐 그렇게 멀어갑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 그죠? 이렇게 2로 마이너스 루트로 약분해주고 나면 루트 2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인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됐습니까? 그러면 예, 또 질문 75, 75만 75. 자, x는 2분의 3 플러스 2. 그다음에 y는 2분의 3 마이너스 5. 이때 뭘 구하랍니까?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y 값을 구하셨어요. 자, 일단 보면 x랑 y가 보니까 어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보니까 켤레꼴로 주어졌네요. 맞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켤레꼴로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까? 얘네들이 켤레꼴로 주어져.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 막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어진 거야, 지금. 뭘 쓰라는 것 같아? 뭘 것 같아? 배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켤레꼴로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보통 막 10명, 9명이 합쳐공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는 약간 뭐랑 좀 이어지면 좀 더 좋냐면 지금 여기 x, y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여기 이게 마치 2차원 방식의 두분처럼 약간 그치? 이제 근해 공식 넣으면은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디비지ble 마이너스 4이시 할 때 그런 꼴처럼 나오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근과 결수와의 관계. 그래서 얘네들의 합과 곱으로 가는 방향이 가장 좀 좋습니다. 어, 물론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척하지만 다르게 푸는 문제도 당연히 존재하죠. 뭐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얘네들도 있잖아.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둘을 더해보면 얼마냐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없어지고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꼴이니까 3이고요. 둘을 곱해보면 분모는 4, 그 다음에 분자는 9 마이너스 5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합법법이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써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지금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루트 안에다 집어넣고 안에다 그냥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죠? 예, 오늘 이렇게 줄 텐데 어떻게 할까 볼 거냐면 자 일단 그거 좀 물어봅시다. 얘는 x랑 y가 딱 주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y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y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네, 양수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루트 2x 루트 2y인데 x가 더 크잖아. 루트 2x가 루트 2y보다 크겠지 뭐. 그지? 그러면 지금 루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열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얘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양의 제곱분이 저 친구다라고 한번 구할 거야. 그럼 이거 제곱해보고 얘 제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 2x 뒤에 거 제곱해주면 이거다. 다음에 마이너스 2배 불곱이니까 3x. 와우 이러면 다 나왔다 그죠? 그럼 얘는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큼은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2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라는 거야? 네, 루트 2가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어쨌든 대입은 못 하잖아, 그렇지? 응. 이게 뭐 대입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대입은 못 하잖아. 루트와 루트가 들어가는 거지. 분명히 이 식을 어떻게든 정리해 줘야 되는 건데 요거 자체가 뭐 인수분해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니까 제곱해서 벗기는 방향을 택한 거. 네, 이해되셨으면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다음 몇 번 받아볼까요? 71번. 자, 671번 볼게요. 자, x가 2분의 루트 2일 때,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 빼기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그죠? 얘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나 그냥 대입할 수는 없어요. 맞죠? 그죠? 그냥 대입은 안 돼. 그럼 이 식부터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정리를. 어차피 분수꼴이잖아. 맞지? 그죠? 분수꼴인데 빼기 나왔으니까 통분해야지 뭐. 그러면 얘가 루트 이렇게 루트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서로 분모 있는 걸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너랑 식으로 통분하면 어떤 꼴일 거냐면 루트 1 마이너스 x 루트 1 플러스 x 여기는 이렇게 곱해주니까 루트 1 플러스 x 루트 1 플러스 x니까 여기는 1 플러스 x 빼기 여기는 1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러면 다시 루트 안에 곱해주면 1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 여기는 빼주면 얼마입니까? 2x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갖다 넣어보는 거 아니지? 왜냐면은 이제 x 제곱은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얘가 x가 2분의 루트이니까 제곱해주면 2분의 1. 그러면은 빼보면은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 6분의 루트 2. 그다음 여기는 루트 2. 그럼 번분수 계산해주면 지금 이 분자가 분모보다 2배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지. 이해되니? 네. 예, 이해되셨으면 다음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 몇번 해볼까요?
몇 번? 10번. 179번. 자,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의 점근선에 맞는 정식이 x는 a, y는 b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루트,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그래프에서 중간 그래프 점을 지날 때 정문의 교점이라는 게 A가 되겠죠? 이렇게 B를 지날 때 그랬을 때 정의역과 시험을 구해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A랑 B값을 구했나요? 이건 해야 돼. 이거는 할줄 알아야 돼. 유리함수는 이거 정문 공부하는 게 알파이드 오메가. 개념 문제부터 응용 문제까지 일단은 정문선 구하고 그리고 시작해야 돼. X축 변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요거 0 되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 y축은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 x 값들을 비정하고 그러니까 b 값은 3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 이 친구는 일단 ab가 나왔으니까 ab가 4를 넣어주고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c가 어느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지났을 때 그럼 뭐야 지금 쓰는 거지? 한국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대입해보면 C값은 뭐가 나올까? C값은 뭐라고요? 1인가?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이 친구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1이니까 이 정의역 키워 구하는 법경은 뭡니까? 정의역 어떻게 구해?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거를 갖다 범위를 해주면 무조건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정의역은 x가 x는 3보다 커나 같은 거고 치역은 이를 기준으로 일부 정도 커진 거니까 네. 배우시면 그다음 그냥 약간의 것들 있는 중에서 너 없음? 그래? 나도 나간다. 그래요. 없다는데.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유형 13부터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래, 유형 13부터 유형 4개 나가고, 거래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유형 13. 네, 이제 무리함수의 없어수가 이거는 저번 시간에 또 간단하게 얘기했었습니다만, 무리함수의 함수는 그냥 특수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기본적인 개형 얘기했었을 때 얘기했었냐면 뭐 루트 y는 루트 ax 얘기하는데 a가 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이차례 무리함수가 그려지고 만약에 y는 ax인데 루트 ax인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ax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AX 이꼴이면 이렇게 이제 좀 하고 그러시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이 Y는 X를 뒤집어 보면 단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다. 그럼 요 녀석의 역함수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 역함수 만드는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예. 네. 이거를 x로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그거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대충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면 자,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될 거예요?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x는 자, 일단 요거 0으로 만드는 것이 그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그거는 그다음에 치역은 뭐가 될 거냐면 y는 여기가 마이너스이잖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이거를 갖다가 돼요. 실제로 이제 뭐 이제 뒤집어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코가 마이너스 2. 연결 집어넣고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0,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죠? 0, 마이너스 1이 나니까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의 함수가 좀 무리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뒤집어 풀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자,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y 플러스 2는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양변을 제곱해주면 y 플러스 1 제곱은 x 플러스 1일 거니까 어떻게? x는 y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따라서 얘들을 바꿔보면 뭐가 나와? y는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1이요. 여기까지 얘들이. 그러면 이 친구도 있잖아요. 얘를 갖다 뒤집어서 만드는 거니까 온전하지 않단 말이죠. 맞지? 그지? 그럼 실제로 얘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바로 우리 함수에서 이 정의역과 치역을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x랑 y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의 정의역은 뭐가 될 거냐면 얘에서의 치역이 바뀌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그 다음 이 친구의 치역은 그래서 정의역이 바뀌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실제로 이 녀석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축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원래 아르로 블록인 친구잖아요, 맞지? 아르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블록인 친구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의역 자체가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그럼 요거는 보시는 그대로 제가 그림을 좀 그려 그리면서 주정. 해보면은 얘들은 실제로 요 y는 이쪽이 이제 대칭. 대칭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써보죠. 자, 697번. 697번. 함수 fx는 뭐라고 있냐면 루트 ax 플러스 b인데 지금 뭐라고 이 녀석의 역함수가 f 플러스 x예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역함수 모두 1,1을 지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 예.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역함수 아까 방금 옆에서 이 역함수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이걸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낼 거냐 보면 자, 일단은 F라는 뭐 함수, 이 친구와 그다음에 이 녀석의 역함수가 둘 다 멀진 않고 둘 다 1컴마를 지난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뜻인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을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니까? 루트 A 플러스 B가 될 텐데 너가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 역함수를 만들어도 되지만, 만들어도 되긴 하겠지만, 이거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 얘가 1,1 지난다라는 건 F의 역함수에다 1 집어넣어주면 2가 된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해석해보면 F라는 함수에 뭘 집어넣어주면? 2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2 집어넣고 루트 2a 플러스 2겠죠? 너가 1 된다라고 해도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은 풀어볼 수 있겠죠? 왜요? 제곱해주면 a 플러스 b는 4고 2a 플러스 b는 1이라는 거니까 얘네들 연립하면 a와 b가 나와요. 숫자로 한번 a는 -3, b는 7이라고 보면 빼는 건 알아서 빼시면 되겠죠? 네. 701번 갔다 보겠습니다. 701번. 자, F라는 함수가 지금 우리가 루트 2x-3인데 얘 역함수는 뭐 F 역함수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우리가 대입을 이전하면 여기에서 얘 F랑 F의 역함수가 지금 합성되어 있는 꼴인데 자, F랑 F의 역함수 합성은 뭐가 나오죠? 어떤 함수랑 그 녀석 역함수를 합성해서 그럼 뭐가 나올까? 이제 이런 거 무슨 함수라고 그랬더라? 무슨 함수라고 했어? 기억나니?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 어떤 함수랑 그 녀석 역함수를 합성해서 네, 항등 함수가 됩니다. 네, 보통 이제 i라고도 하고 뭐 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i라고 쓸게요. 항등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항등 함수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뭐야? 3을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사실상 약간 없는 거랑 똑같은 느낌일 거니까 얘는 f 역함수 3을 구하면 되는 거죠, 최종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역함수를 만든 다음에 3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지? 선택지는 두 개가 있죠. 내가 이 값을 k라고 두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그냥 fk가 3이겠구나라고 해석해봐도 되고 아니면 역함수 직접 만들어봐도 됩니다. 전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제 이걸 이렇게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이라면 1번 fk가 3이라고 결정하는 k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2k-3은 3이 나오는 거니까 제곱해서 계산해 보면 2k-3이 9, 즉 k는 6이 될 거니까 결국 f 역함수 3은 6이구나라고 만드는 게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직접 역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직접 역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y는 루트 2x-3인데 요거 제곱해 주면 y 제곱은 2x-3 넘겨주고 해보면은 x는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따라서 f의 역함수는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9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함수 3은 계산해 보니까 6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네. 뭘로 갔다 하든, 예,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그죠? 서울만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거 이해되니? 이해하기 싫은데 이해되니? 아니, 정 볼리면 뭐 물을 한번 마시고 오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든 아니면 뒤에 서서 하든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올라? 나도 그런 데 미팅도 참 많이 좋아하는데 또 이게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고 또 여러분들 또 거기 가면 낼 수가 없잖아요.
내 전설을 보여주는. 저요? 돌아서 맞춘 경우 별로 없는데, 근데 저는 체벌이 있던 세대긴 해요. 체벌이 있던 세대긴 해요. 얘는 중학교 때도 단체로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 음악 선생님이 다 뭐지?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고 무릎 꿇고 책상에 올라가서 허벅지를 맞았거든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뭐 남고라고 그러지 뭐 나는 고등학교 때 맞는 거 많이 했어. 저는 그래도 좀 모범생 축에 속하다고 별로 안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었어요. 어. 저도 이제 그래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1학년들은 되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되게 좀 약간 그길 잡으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관에 가보요. 체육관 1학년들이 이미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머리 검사를 해요. 두발 검사를 하고 이제 머리 상태가 양호한 친구들은 교실로 뽑히고 그 다음에 저는 중간이었거든요. 중간 친구들은 이제 여기 엎드려가지고 한 대씩 맞고 복귀 잘라와 한 다음에 복귀. 그다음에 불량한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엎드려서 맞고 있는 동안 여기서 오리걸음 계속 돌고 있다가 우리가 간 다음에 이제 맞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랬는지 잡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학년, 3학년은 막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수학여행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2학년들은. 그런데 1학년은 해병대 캠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와 앉았다 일어나서 얼마나 시켜요. 앉았다 일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밤에 갑자기 나오라고 한 다음에 막 물 뿌리면서 군거 외우라고 고등학교 때 고1 때 그 경험을 했었죠. 와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안 움직이는데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좀 약간 공부 잘 하는 일반고였거든요. 일반고 치고는 뭐 자사고나 이런데 혹은 아니면은 서울이나 이런 유명한 데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내에서는 나름 괜찮은 일은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좀 빡세게 시키라고 공부 시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야간 자율학습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야간 자율학습도 우리는 필수였거든요. 음. 빼는 사람이 한 반에 한 명 정도 될까? 한 30몇 명 중에 한 명 정도 될까? 나머지는 무조건 정도들. 그다음 뭐 학원 가는 친구들은 나는 별로 학원을 별로 안 다녔는데 학원 가는 친구들은 이제 10시에 끝나고 이제 학원 가. 끝나. 그때는 지금처럼 10시 제한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10시 끝나고 학원 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안 그거 했는데 어디서 누가 걸렸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걸렸나 보더라고. 우리는 딱히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밤에 숙소에서 막뭐 이것저것 시켜 먹는 거는 허락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치킨 시켰었는데 어디가 몰래 밑에 술을 그거 하다가 걸렸나 보더라고. 그래서 범인 나올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서 있다. 범인 나올 때까지 계속 가서 서 있다. 계속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돌아가면서 약간 삼교대 느낌으로 계속 서 있다가 또 들어가고 또 나와 다시 또 서 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다음에 오래서 누가 뭐 접수를 했다고 하면 어쩌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각시간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유명하고. 일단은 이제 나머지 두 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어. 705번, 705번 함수 y는 c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2의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을 때 그랬을 때 나누고
y는 루트 ax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당연히 이제 특정한 값이 나오진 않아요. 맞죠? 그죠? 특정한 값이 나오진 않고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정도만 갖다가 보는 걸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뭐 이차함수도 그렇잖아. 뭐 a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누르고 뭐 그런 것도 있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개형이 나오니까 A, B,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이거지. 그거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부분에서 가장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점근선 생각해볼까? 이게 점근선 뭐가 될 수 있을까? X는 마이너스 10분의 1일 거군요. 그죠? 그럼 그게 얘가 그거죠. X는 마이너스 10분의 1. 그 다음에 Y는 10분의 1. 그럼 얘가 Y는 10분의 1.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간에 값은 몰라도 이 점근선이 다 1사분면 쪽에 있는 걸 보면은 1사분면 쪽에 극점을 갖는 걸 보면 둘 다 양수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C는 양수니까 음수니까. 그죠? C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C가 음수인데 C분의 1가 양수인 거니까 A는 훨씬 음수예요. 자, 그럼 이제 B는 하면 되는 겁니다. B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B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일단 점근선 찍고 나서 그다음 뭐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응? 그렇죠. 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말고. 네, 그거 이제 무리함수 때서 좀더 집중적으로 했었고 제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요런 뭐 여기 막 숫자로 들어갔는데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점수선 찍고 나서 그다음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뭐 해야 되나? 이제 되나? 이 영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거. 영실적 데이터가 왜딱 나오잖아. 그게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없잖아. B는 양수겠죠? ABC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무리함수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에서 그럼 역시 나오는 하자면 무리함수 때는 어떤 느낌으로 정의역 하려고 하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정의역은 무슨 거야? 정의역은 얘가 여기서 커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갖다 야 되는데 당연히 넘겨주면 AX가 마이너스 B보다 그 다음에 양변에 1로 나눠주면 여기 X 여기 마이너스 A일 텐데 자, 부동호방은 바뀔까 안 바뀔까? 윗줄에서 안줄 넘어갈 때 바뀔까 안 바뀔까? 네.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자, A가 지금 뭔데? 그죠? 음수잖아. 꼭 양변 음수는 음수 부동호방 바뀌냐고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바뀌죠. 뭐 망설여. 자, 그러면은 정의역은 뭐가 되는데 이게 정의역이죠. 다음 치어드 자 y가 마이너스 c보다 이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c보다 크거나 같을까 작거나 같을까? 치어드 마이너스 c보다 크거나 같을까 작거나 같을까? 이건 치어드. 좀 정의역 치고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보자면 자 정의역 치고 나왔는데 지금 자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니까 음수니까 지금 저거 갖다 참고했으면 양수죠. 마이너스 c는 양수죠. 그죠? 네. 그리고 둘 다 양수거든.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갖다 보면 되는 거야. 너도 양수, 마이너스 A분의 B도 양수, 마이너스 C도 양수. 그래서 우선은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자꾸 나갔으니까 왼쪽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C로 크다 위쪽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래도 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 어떤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몇 번일 거냐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몇 번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1번이 707번인데 자 707번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707번. 자, 이거 무리함수랑 직선이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얘기해 볼 건데, 자, 함수 y는 루트 1-x의 결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어떻습니까? 서로다른 두 점도 만나도 단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간단하게 한번 좀 그려보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정의역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갖다 그리는 거. 실제로 빠르게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 되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0.1 이렇게 뻗어나갔어요. 그럼 이 녀석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우리가 요번 직선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 y절편이 k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그러면 잘 보면 있잖아요. 이 k 값이 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니까 안 만나겠지, 맞지, 그죠? 그럼 얘가 점점점 내려오다가 분명 어느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이렇게 접하는 점이 언젠가 생길 거야. 얘가 쭉 내려온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온다고 생각해보면 어때?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거 살짝 더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맞죠, 그죠? 그럼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날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기로 지나가서 이렇게 될 때가 두 점으로 만나는 마지노선이야. 그럼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어떨까? 이거보다 더 내려가. 쭉 더 내려가면 안 만날까? 힘들어서 왜 얘는 지금 계속 쭉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그때는 이제 한 점으로 가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소단 두 점에서 이 사이만 없어. 되게 최초만 없어. 그다음에 저기는 그게 안 만날 거고 너 안에 계속 한 점에서 만나. 그 격동이 여기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중요한 건 어딘데 이 접할 때와 여기 사실 이 참수 입장에서 꼭지점일 때 있죠. 여기를 지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사실 크게 변동될 게 없기 때문에. 자, 지금도 비슷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접할 때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접할 때. 다음 접하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네. 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당연히 또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공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 제곱. 그러면 1-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그럼 여기서의 x의 값의 개수가 곧 뭐와 같을 것이다? 요거의 x값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와 같을 거거든요. 그럼 교점이 하나만 있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x값이 몇 개 있다라는 거야? 한 개 있다라는 거니까 무슨 근에 갖는다? 중근에 갖는다. 그럼 중근에 갈 조건 당연히 뭐가 여는 거야? 힘내식이 여는 거야. 그러면은 해보는 거야. k 마이너스인데 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지저분한 것 같아 보여도 생각보다 그 정도로 지저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둘이 없어. K는 5가 나오기 때문에 K는 4분의 5. 즉 무슨 뜻이야? 저기다가 주황색으로 쓴 이 녀석은 K가 4분의 5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얘가 4분의 5보다 내려가면 이제 소단 주소가 안 맞는데 파란색이 마지막이잖아, 맞지? 그지? 그럼 파란색 적일 때는 혹시 얼마인지 K값 얼마인지 알겠니? 파란색이 또 파란색 직선일 때 K값이 얼마일까? 네, K값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보니까 K값을 자, 4분의 5보다 커지면 요 위로 올라가는 건데 안 되죠, 그죠? 그럼 4분의 5보다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작다야, 그죠?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어때?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 부분들은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요런 계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프에서 모양도 여러분들 확인해야지 아 얘가 포함되는구나 포함 안 되는구나 여기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어느 정도 되죠? 아 요거는 한 문제만 더 해보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나는 x x 플러스 자 그러면 요거는 혹시 요 이제 저 왼쪽 친구 저 무리 함수는 혹시 어떻게 그려질지 예상이 되시나요? 대충 예상이 되십니까? 얘는 뭐 집어넣으면 되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분의 1 콤마 0을 지나면서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식이다.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일 거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역시나 y는 x 플러스 k라는 친구는 보면 더하기 있을 때 이런 느낌일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분명히 이렇게 뭐 닿는 게 있겠죠, 그죠? 영어가 닿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k가 갔다가 지나는 것도 또 있을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게 내려가.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이 녀석이 정리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K의 조건을 갖다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정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언제 한정에서 만날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여기서 접할 때 한정에서 만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 거냐면 지금 여기 딱 2분의 1, 0 지날 때 두 점에서 만나지만 이거보다 내려가도 계속 한정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역시나 또 여기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일인지? 네. 자, 그럼 접하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접하는 거 어떻게 할 거라고? 역시나 연립할 거라고. 루트 2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k 흘린 다음에 이거 제곱하고 또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 이제 귀찮아서 그런 거지. 어려운 것까지는 없어요. x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 그럼 넘겨주고 있어. 넘겨주면 x 제곱. 그 다음에 넌 k 너는 마이너스이니까 9배 k 마이너스 1에 x 그 다음에 넘겨주면 k 제곱 플러스 1. 그럼 당연히 얘가 또 뭐가 돼야 된다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 다음 뭐 써야 돼?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죠? 판별식 네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내가 짝수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짝수를 써보겠습니다. 절반에서 마이너스 h. 요게 0 되는 거예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되니까 k값은 하면 네, k값은 0. 그러니까 k값이요. 그리고 여기다 y는 있어. 여기를 써.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얘를 지낼 때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 k값이 여기 지낼 때는 k값이 얼마나 볼수 있어?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잖아. 얼마 나와도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 컴마 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날 거야. 그럼 이제 답은 어떻게 써야 되고 도대체 답은 어떻게 써야 될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k는 5번 0이거나 또는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때야 될까요? 마이너스 이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때야지 한 점에서 만날까?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크다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내려가는 거야. 왜 K라는 게 Y절 편이잖아요.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아야 돼. 왜? 같으면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작아야 무슨 얘기를 내시죠, 그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보셔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아마 이렇게 해도 나중에 질문 들어올 텐데 얘가 제곱해서 하다 맞지? 제곱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교점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은 K값 하나만 나오잖아요. 맞죠? 그죠? 제곱해서 만들었을 때 K값은 한 개 나와야 돼요. 이 그래프의 특성상. 그런데 얘를 제곱해서 풀다 보면은 K값이 두 개가 나오는 때가 가끔 있어요. K값이 두 개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분명히 그림을 보시면서 이거는 안 되는데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K값은 무조건 한 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접하는 거 만들었을 때. 한 배씩 있었을 때. 무조건 한 개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여기는 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은 시간에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그냥 곁다리 같은 느낌으로 그냥 그렇겠구나 정도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거 조금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y는 요 루트 안에 1차식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가끔, 아주 가끔 2차식을 넣을 때가 몇몇 문제에서 있어요. 응용 문제 이상에서 가끔씩 2차식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특징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봐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 4-x제곱이라는 2차식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는 계속 뒤로 수치나 작아지나 싶기도 한데 일단 이 정역 생각해볼까? 정역은 똑같거든요. 정역은 어차피 얘가 연거는 토분할 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거 x의 범위 어떻게 될까? 풀어주면 이거는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제곱보다 4보다 작대.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범위가 되죠. 그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y 값은 지금 보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봐봐요. 어차피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 볼게요. 양변 제곱해주면 y 제곱을 4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조금 넣어요. 그럼 이거 뭐에 대한 거야? 이거? 그죠? 원이죠. 원인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뒷자리는 원인데 그 원인데 y값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크거 나갔다고 했으니까 딱 반원.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 반원 쓰겠습니다. 음, 네, 보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지금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이차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무리함수랑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랑 만날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가 몇 개일까요? 최대 몇 개까지 교점이 됩니까? 뭐 최소는 안 만날 수 있겠지만요. 근데 만난다 최대 만난다 몇 개까지 만날 수 있어요? 교체 몇 개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함수 뭐 이렇게 생겼던 우리함수가 완함수가 완전히 끝이 나면 역함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길 거니까 최대 두 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교점의 최대 개수는 세 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오면 세 개가 나올 수 있을까? 네,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교점을. 이항으로 만들면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아까 여기 지워버렸는데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제 접선하고 직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만들치고 있죠. 그 친구를 그려보면 뭐라고 지나가냐면 1,0에 0,1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에 대해서 얘 역함수는 당연히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뒤집는 거 아니에요. y는 x에 대해서 뒤집는 뭐죠? 그러면 그 친구도 네.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가 실제로 얼마냐 y 제곱은 1 마이너스 x 즉
x는 1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이거 역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그리고 잘 가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의 휘는 정도가 다른 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차로가 내려갔는데 그 교점이 0,1이랑 1,0 그 다음에 여기 총 3개가 신기하네. 그래서 둘 다 일단 당연히 0,1이랑 1,0을 내가 지금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좀 멀 거냐라고 생각하면 뭐 그 친구랑 y, x랑 만나는 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x라고 생각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딱 풀어보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 중에서는 플러스 값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콤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특이한 거를 내가 정리할 싶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무리함수랑 그 녀석 역함수의 2차 함수의 교점을 최대 이렇게 3까지 만들 수 있고 최대 3까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떤 함수와 그 녀석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x 위에 있다는 아니에요. 보는 것처럼 꼭 yx 위에가 아니어도 다른 점에서 교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뜬금없이 어떤 녀석이랑 그 녀석 역함수의 교점인데 x좌표랑 y좌표 달라. 그러면은 결국 이런 형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니까 1교시는 이 정도만 하죠. 다음. 아직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수학사에서 벌써 이 대부분 다 했습니다. 대부분 다 나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게 이제 뭐밖에 없냐면 이제 순열과 조합밖에 없습니다. 그치? 근데 이 순열과 조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확률을 잘 하셨다면 잘 하셨다면 이건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2학년 2학기 때 했던 내용들, 물론 이제 분할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이제 조금 더 가르쳐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 말고 실제로 풀게 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2학년 2학기, 특히 닥터제이 프라이드 플러스면 거기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네, 거기 나왔던 문제들인데, 다만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얘들을 수명이랑 조합이라는 기호들을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호들을 좀 익숙해져야 돼.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기호들이 뭐가 나올 거냐 기호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단은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요. 팩토리얼. 팩토리얼 혹은 계승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영어 실적으로는 계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냐면 n 팩토리얼 느낌표 이렇게 갖다 쓰면 이게 기호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기호냐면 여기에 이제 자연수가 들어갈 건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n-1 곱하기 n까지 곱하는 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뭘 거냐? 화면기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얘기하는 거니까 6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을 들어갑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있는 겁니다. 120이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1 팩토리얼은 1이겠지, 그지? 그러면 0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뭘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0까지 곱이가 0인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자연수였는데 1부터 0까지라고도 좀 이상한 거지? 네. 얘는 그냥 우리가 1이라고 약속할 거야. 이런 1이라고 약속할 겁니다. 당연히 위에 정리대로 하면 0팩토리얼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줄 때는 이제 1이라고 약속할 겁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계산이 편해지거든요. 1이라고 약속해야지 계산이 편해지기 때문에 여기 0팩토리얼이면 좀 1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재미는 없지만 이과용 유머가 있거든요. 이과용 유머가 있거든요. 이제 이과생이랑 문과생이 이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데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거기가 초등학생 가르치는 거. 일단 뭐였지? 문과생. 문과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문과생은 역시 아직 나이성을 잘 모르는구나. 문과생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거를 얼마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3 느낌을 보거든요. 3 팩토리얼로 이거 이런 문제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은 요 팩토리얼 계승 같은 경우가 이제 저기 1부터 해당 자연수까지 곱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것들 들어가서 할 건데 순열이라고 하면 뭘 거냐 N, T, R 이렇게 갖다 쓸 거고요.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렇게 해석할 거야. 우리가 N개 중에 R개를 뽑아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 때문에 줄을 크게 했다고 생각해보죠. B, B, C, D 이런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이 모두 줄 세우는 거예요. 5명 모두 줄 세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5명 모두 줄 세운다고 어떻게 썼죠? 5자리 만든 다음에 맨 앞자리 오시는 5명. 그 다음에 4명, 3명, 2명, 1명 하고 곱했잖아요. 맞지? 그치? 그럼 그게 결국은 5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그냥 5 팩토리얼이라고 쓸 거라.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썼는가 생각을 해보면 세 자리만 만난 다음에 역시나 첫 번째로 쓰는 건 A, B, C, D 5명 중에 한 명 올 거니까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3가지였고. 그러면 요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상황이니까 5, P, 3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요거의 뜻은 뭐가 될 거냐 하면 5, 4, 3이니까 60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의 범위, 계산 같은 경우, 일단 계산 같은 경우 어떻게 되거든? 계산 같은 경우에는 요 n부터 해가지고 자연수 r개를 나열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요것만 약간 좀 계산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3, 2, 2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뭘 거냐면, 4부터 자연수 2개 해보면 돼요. 4부터 3, 10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 3 이렇게 해주면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7부터 자연수 3개를 나요. 7, 5 이렇게 갖다 나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의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의 자체를 n부터 r게 줄 곱하시오 이렇게 갖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정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2 곱하기 1까지 되어 있었으면 요거는 4팩토리얼이죠. 맞죠? 그죠? 근데 요거 내가 분자에다가 지금 뭘 곱해버린 거야? 이거 분자에다가 2를 곱해버린 거잖아. 그죠? 분모에도 해줘야지 맞잖아. 그치? 분모에도 2 곱하기 1. 근데 얘는 2 팩토리얼이네요. 맞죠? 그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도 4, 3, 2, 1.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해주면 값이 같으면서도 팩토리얼 얘기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눈 거고, 이거는 7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건데, 자, 여기는 분자에 있는 숫자는 잘 보면, 여기 왼쪽에 있던 이 숫자가
그 다음에 분모의 숫자는 분모의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인가요? 라고 생각해보면 얘는 아니거든, 맞지, 그지? 그러면은 이 분모의 숫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L, T, R과 뭐가 똑같은 얘기인 거냐면 얘 정의 자체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갖는다 이렇게 갖다는 게 그래서 정의 자체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아무래도 새로운 기호를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이거 알고 있나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들은 거의 이제 그런 경우의 수 세는 것들을 대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몇몇 개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볼 건데, 네. 몇몇 개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것도 좀 해보려고. 그냥 이학기 순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회 너무 13번 뭐라고 되겠냐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문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있습니다. 네, 주사위를 두 개 던졌으니까 이제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나올 수 있는 4의 배수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합이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 합이 8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내가 두 개의 순서상으로 써보면 1, 3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나올 수도 있을 거고 3, 1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 합쳐서 8이 되는 경우는 이제 1, 7은 안 되니까 2, 6, 그 다음에 3, 5, 4, 4, 5, 3, 6, 2, 얘는 6, 6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럼 몇 개야 돼요? 총 9개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됩니다. 못 알아듣는 거 없죠? 그 다음, 이번 757번. 그래서 사실 이야기는 이야기걸 열심히 하셨으면 뭐 되게 뭐 새롭게 많이는 없어요. 대신 기호는 좀 연습을 해야죠. 자, 방정식 2x 더하기 5y 더하기 3z는 16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미 아닌 순서쌍이라고 얘기하면 0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3개나 있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은 세야 되거든요. 결국 다 세야 돼요. 결국 세야 되는데, 자, 뭘 기준으로 어떻게 했다 할 거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예. 자, 그랬을 때, 결국 경우를 나눠서 해봐야 되는 거니까, 보통 저는 이랬을 때는 가장 좀 큰 녀석 기준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y에 들어가는 게 0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냐면, 픽해봐야 3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해볼 거예요. 첫 번째, y가 0일 때. 그때는 당연히 5y가 0인 거니까 우리는 뭐를 쓰면 되냐면 2x 더하기 3z가 16이 되게끔 하는 순서상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잖아. 일단 여기가 0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사실 오른 왼쪽에 있는 2x가 무조건 짝수니까 얘도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도 z 기준으로 해볼까요? 얘가 0이면 얘가 8이면 되는 거고 그다음 얘가 2면 6이 될 거니까 얘는 5가 되는 거고. 그다음 얘가 4가 된다라고 하면 12니까 얘는 2 되면 되겠죠. 그럼 보니까 순서상은 요거 세 개밖에 없죠. 그렇지? 응. 그다음 두 번째 y가 1입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5y가 5일 거니까 그러면 2x 더하기 3z는 합쳐서 11이 되는 거죠. 그죠? 응. 자, 그러면 11이 되면 되는 건데, 요거는 거꾸로 이제, 그치? 얘가 짝수밖에 안 될 거니까 이 친구 홀수 역할을 해줘야 돼요. 홀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1일 때 3이고, 여기가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가 4.
그다음 얘가 3일 때는 3, 3, 9, 그러면 얘가 1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래서 y가 2일 때. y가 2일 때는 2x 더하기 3z 쳐서 얼마일 거냐. 그러면 얼마니? 10을 뺄 거니까 6 되면 되는 거죠. 그때는 얘가 0이면 너가 3, 너가 2면은 2가 0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3일 때 있나 한번 볼까요? 그럼 그때는 합쳐가지고 이제 2x 더하기 3z가 1이 되는 건데 요게 1이 될 수 있는 게 순서상 있나? 아 없네. 그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다음 760번. 자,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3의 수, 3의 자리 수 중에서 홀수의 대수를 구하시오라고 있습니다. 다음 모든 자리의 숫자는 수다.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4개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갖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랍니다. 소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수가 뭐겠습니까? 그죠? 여기 맞죠? 그러니까 2, 3, 5, 10인가요? 그죠? 그럼 이게 네개 중 하나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네 자리 선택할 중에 한 수가 네 자리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3의 배수인데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거니까 3, 6, 이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 숫자를 여러 번 한 번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꼴을 추려야 되는 거니까 1의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죠? 1성을 치워요. 그러면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니까 얘들을 곱해 주시면 나옵니다. 소리가 뭐가 안 들리? 뭐가 표정이 안 좋아. 오케이. 764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약수의 개수, 그죠? 약수의 개수 다 아시죠? 그죠? 약수의 개수. 저 48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x게 양의 약수의 총합을 y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소인수분 해봐야 되겠죠? 그죠? 48의 소인수분 해보면 어떻게 되니? 2에 4대 곱하기 3. 그럼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는 보통? 이거 중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소인수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지수에다가. 그죠? 1씩 곱하는 거 알죠? 왜 그래요? 이거 도대체 왜? 그지? 보면 우리가 이제 약수를 만들어낸다고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 2를 추가하는 라인이고 여기다 3을 추가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래 1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내가 여기 부분에서 이제 1을 몇 개 넣을까 선택지는 5개 선택지가 있는 거야. 1을 안 넣거나 한 개 넣거나 두 개 넣거나 세 개 넣거나 네 개까지 되는 5가지. 역시나 3도 한 개 있다는 건 3은 넣거나 안 넣거나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기 수가 5가지,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총 10개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합니까? 약수의 총합은 그렇게 갖다 쓰면 되죠. 1 더하기 그다음에 2는 2의 4승가 있으니까
예, 3은 한 개가 있으니까 1수 곱해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얘를 전개해보면 이 10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4일 거. 얘는 얼마야? 네, 31인가? 그죠?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이런 몇번 빠져오지? 이게는 뭐? 자, 768번. 자,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져와서 바꾸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책은 읽지 않을 때 책을 바꾸어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자, 여기 수용도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했지만, 요거 여러분들 기말고사 내릴 때 기억이 나실 만한 거였습니다. 기말고사 보고 했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지? 5명이 의자가 있는데 2명은 자기 자리 앉고 3명은 남의 자리 앉고 그런 문제들 그죠? 프라이드나 이런 데서 보셨잖아요. 그죠? 오, 숫자들 기억나요? 이거 배우셨나요, 혹시?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셨어요? 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랑 어떻게 좀 다르려나 싶어. 나는, 저 여러분들 배우셨을 때 어떻게 배우는 거? 기억이 안 나? 그래? 막 1, 2, 9, 막 이런 거 외우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다 셌어? 아, 그래? 어? 외우는 건 아니었어? 그렇구나. 네. 저는 보통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는 보통 이 남의 자리 하는 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되시죠? 다 남의 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교란순열. 실제로 여기 이제 순열이라는 말도 우리 지금 여기 단원 이름이 여기서 말하는 그 순열과 사실 같은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네. 교란순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의 거 가져가는 겁니다. 남의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두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게 A랑 B라고 합시다. 소문자라고 칩시다. 그럼 2명이 남의 거 가져가는 거 가질 수 있는 몇 가지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A가 B 가져가고 B가 A 가져가는 거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가지라고. 그 다음에 A, B, C 3명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다 남의 거 가져가는 수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A가 B를 가져가잖아? 그러면 C가 달과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B는 C, C는 A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만약에 A가 C를 가져갔다 그러면 B가 달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거. 여기까지 두 가지. 그 다음에 A, B, C, D. 그 다음에 A, B, C, D. 지금 문제도 4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가지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갖다 볼 수 있을 거냐 이렇게 갖다 볼 수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 얘가 A를 따라 B를 가져갔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갖다 붙여. 그러면 이랬을 때는 B, C, D랑 A, C, D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B는 이제 아무거나 가져도 되잖아. B 뺏겼으니까. 그죠?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3가지인데 B가 만약에 A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C와 D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C와 D는 서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정이. 그러니까 B가 C를 가져가면 D가 D로 갈 수는 없으니까 D는 A, C는 D로 가는 게 결정. B가 D를 가져가면 C가 A, D가 C로 가는 게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B가 선택하는 3가지 선택하면 C와 D는 결정이 납니다. 어쨌든 A가 B를 가져갔었을 때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A가 C를 가져갔을 때 C가 똑같은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또 3가지. A가 D를 가져갔을 때 이제 D가 그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3가지. 그래서 3, 3 해가지고 9가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1, 2, 9. 그러면 5개일 때는 몇 가지 있어요? 5개는 5명일 때몇 가지일까? 대충 찍어보면 몇 가지 될 것 같아? 찍어보자. 지금 여기서 1, 2, 그냥 3일 줄 알았는데 9잖아, 그지? 그러면 5명일 때 몇 가지일 것 같아, 대충? 16, 또, 20, 또, 그냥 찍어보자고. 한 몇 가지 될 것 같아? 21가지? 또 의견 없어? 44가지인데요. 네, 44가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수지 지역에서 왔잖아요. 수지 지역에서 왔잖아요. 수지 지역에서 한번 낸 적 있어요. 이연 중에서. 이연 중에서 44가지 한번 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까지 나도 막 가르쳤는데, 야, 1, 2, 9고, 그 다음은 44가지인데 설마 이거 안 될 거야. 그래서 1, 2, 9는 외워. 이렇게 또 가르쳤거든요. 1, 2, 9 외워. 1, 2, 9, 1, 2, 9.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나오는데, 1, 2, 9, 4, 4 외워. 이렇게 얘기해서 1, 2, 9, 4, 4 외워. 어, 그렇게 갖다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느 정도 수원 이상을 배운 친구들한테는 이거에 대한 일반식도 알려주긴 합니다. 일반식도 알려주긴 해요. 일반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알려주기는 하는데, 예. 지금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 아니, 이제 첫 번째, 2명부터 해가지고, 아니지, 인원수니까, 이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럼 100명 자기 거가 아니 남의 거 가져가는 가지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돼요. 4명이 가져가는 가지수가 n-1 곱하기 a-n-1 곱하기 a-n-. 이런 형식으로 항상 규칙성을 가져요. 실제로 3명일 때는 여기다가, 아니 4명일 때는 실제로 여기다가 갖다 해보면은 3 곱하기 우리가 A3 더하기 A2니까 그럼 둘 더해보면은 2 더하기 1, 실제로 9가지. 그래서 5명일 때는 실제로 여기다 넣어주면 4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는 2 더하기 9가 될 겁니다. 44가지. 실제로 6가지일 때는요. 5 곱하기 그러면은 얘네들 더하는 거니까 9 더하기 44니까 53 곱하기니까 얼마냐? 53 곱하기 26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커지는데 일반을 알아낼 수 있긴 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여기 저는 교란 순위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은 그렇게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현재 9명이기 때문에 9가지이기 때문에 네. 어디 갔다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대학원에 답은 9가지. 그래서 결국 그냥 외워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네, 보통 외워서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이 있는데 5명 중 2명은 자기 거 가져가고 3명은 남의 거 가져가는 거예요. 남의 거. 이렇게 하면 가질수 그래서 문제 풀 때 쭉 풀잖아요. 5명 중에 2명 자기 거 가져가고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요. 역시나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곱하기 문 나눠줘.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남의 거 가는 거 2가지니까 곱하기 2해 줘. 다 외우고 있어. 곱하기 20까지.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외워서 보통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런 수련 오랜만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일단은 이 정도만 그거 하고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유리시도 유리한 활동가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 중간 테스트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